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네, 2024년 8월 21일 수요일 장 마감 리뷰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저녁 7시 46분 지나고 있고요. 나스닥과 우리 증시 모두 강보합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미국 증시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76.4% 반등 부근에서 이제 멈칫거리고 있죠. 해당 자리 76까지 와서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23년도의 하락장에서도 76.4 부근까지 갔던 강한 모습을 여러 번 보여줬었죠.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그 다음에 밤사이에 보움원 이사의 연설이 있었죠. 인플레이션 위험이 아직 남아있다. 현행 통화 정책을 좀 더 유지해서 인플레이션 완화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인내가 필요하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매파적으로 해석하며 추가 상승에는 제한이 걸리고 혼조세로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 뭐 하락이라고 보긴 좀 그렇고요. 그냥 약간의 이제 상승이 멈춘 정도 혼조세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두 번째, 무소속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후보는 대선 출마를 포기하고 트럼프 지지를 선언하겠다, 선언을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최근 해리스에 밀려있던 트럼프 지지율이 다시 올라가서 박빙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요. 우리 증시에서도 남북 경협주들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일신석재 등이 좀 먼저 움직였죠. 자, 세 번째, 오늘 밤 11시에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밤 11시에 고용지표 수정치가 발표되는데 지난 3월까지 미국 고용이 1년 동안 약 290만 건이 증가하는 등 상당히 강하다고 발표했었죠. 그래서 그동안의 경기 침체 우려가 약간 불식되는 그런 모습도 있었죠. JP모건이나 웰스파고, 골드만삭스 등 증권사들이 하향 조정되었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나왔던 이 고용 상승은 축소 발표될 거다, 축소 수정될 거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 이 예상대로 고용이 기존 발표된 것보다 축소 수정된다면 8월 5일 이후로 사라졌던 경기 침체 이슈가 다시 부각될 위험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밤 11시에 어떻게 수정 발표되는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뭐 예상대로 되지 않고 뭐 수정이 되더라도 뭐 완화됐다. 예상보다 좀 덜 떨어졌고 아니면 그대로 진행되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그동안에 이제 경기 둔화가 이제 일어나지 않는다고 확신했던 것이 또 조금 더 부각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던 길을 좀 더 가는 탄력을 또 받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에 이어가지고 이제 오늘 밤에 FOMC 의사록 공개까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잭슨홀 미팅 과정, 파월 의장 연설, 그 다음에 금요일에 일본은행의 청문회까지 이번 주에 수목금 해가지고 변동 요인이 좀 많은 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란 얘기 잠깐 간단히 보고요. 이란 혁명대는 성명서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공격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며 이전과 같은 형태의 작전은 아닐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재료는 어느 쪽으로도 소멸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시장에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 이제 우리 증시로 넘어가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전 체크 사항이었습니다. 첫 번째, 미국 증시 잭슨홀 미팅 앞두고 숨고르기 들어갔고요. 야선은 368.75로 0.24% 빠진 상태에서 종료됐고 그 뒤에 나스닥이 추가 하락하면서 우리 증시는 오늘 시작을 367.45로 0.6%갭 하락 출발 후에 장중에 갭을 메우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네, 오늘 밤 FOMC 기사로 공개되고요. 세 번째, 외국인 선물 연속 매수 여부를 확인해야 됐는데 오늘은 연속으로 매수는 했지만 보수적인 환매수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도 외국인들의 포지션 스위칭이 매도에서 매수로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역부족이었죠. 그다음에 프로그램 비차익 연속 매수 여부는 이제 프로그램들은 이제 코스피 쪽은 양매수를 했으나 이제 코스닥은 대규모 매도가 출현했습니다. 2,800억대 매도가 비차익 매도로서 나왔고요. 현물도 굉장히 많이 나왔죠, 매도가. 그다음 환율 추이 체크 오늘 저점 찍고 반등 시도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 야간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달러 선물도 1336원까지 회복하는 모습이 나타나고요. 환율도 지금 충분히 일단 한 차례 내려간 뒤에 양봉 두 개가 이제 나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이게 장기적으로 추세 하단부에 있으니까 이 상태에서 또 한두 달
지나가면서 또다시 양봉으로 전환되는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건 곧 우리 시장의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장중 체크 내용입니다. 일단 초반에는 이제 외국인이 신규 매도 플러스 환매수 조합으로 진행이 됐고요. 아침 시작은 환매수 우위고 장 종료시까지 환매수의 우위 상태를 계속 지켰으나 외국인 선물은 계속 어찌됐든 뭐 흔들긴 했지만 매수하는 추세를 이어갔었죠. 시장이 매수하는 구간에서는 최대한 눌러서 사는 모습이 나타났던 거고요.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4일 연속 환매수 의 강도는 약했습니다. 어쨌든 4일 동안에 환매수는 나왔는데 아쉽게도 그 강도가 약했어요. 자, 요 일봉 보시면 요 구간입니다. 외국인들의 환매수가 나온 구간은 50%짜리를 순간적으로 뛰어넘는 자리부터 외국인은 매수가 시작됐습니다. 외국인은 선물을 여기서 장악하지 않고 여기 와가지고 매도를 줄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선물을 장악했던 거는 금융투자죠. 금융투자는 여기서 선물을 장악해서 지금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것과 반대로 매도 포지션을 신규로 많이 잡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은 다시 매수로 바뀌었지만 뭐 장중에는 자꾸 신규 매도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 올라오는 동안에 1천억에 가까운 수익을 올린 상태고요. 외국인은 반대로 5, 600억 정도의 선물 9월물에서 실현 손실을 본 상태가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50%까지는 기다렸던 외국인들이 이 구간에 들어와서는 이제 고점 연결한 추세대 추세 빗각을 다 와서는 여기서는 이제 슬슬 부담스러운 모습도 나타난다라는 거죠. 매도 포지션을 늘려왔던 것에 대한 부담이죠. 더 올라가면 어떻게 하나 일단 줄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급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땡기는 게 아니라 최대한 보수적으로 사들이고 있는 거죠. 천천히 눌렀다가 호가를 보시면 계속 눌러서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로 공격적으로 물량 있는 걸 잡아먹지 않고 사고 밑으로 받치고 사고 밑으로 받치고 하는 행동들을 계속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일 연속 그 흐름이 분봉으로 보시면 계속 그 자리를 딛고 유지하고 있는, 그래서 매물을 계속 발생시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그래서 오늘도 제가 오늘 파생반에 초반에 장 개장 전에 370선에 대한 저항을 말씀을 드렸는데 뭐 장중에 또 오늘도 뭐 저항도 안 오고 지지도 잘 안 오는 모습을 보이다가 막판에 거의 근접을 했어요. 369.8 부근에 근접해가지고 369.8로 찍어가지고 한 0.2포인트로 근접해서 또 꺾여서 내려오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워낙 이제 변동폭이 작으니까 뭐 특별하게 크게 이제 라인에 도달하지는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제대로. 어쨌든 4일 동안 외국인의 순매수량에 비해 시장은 장중에 그만큼 상승하지 못하고 둔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가 최근에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 외국인들은 환매수를 해도 최대한 보수적으로 사는 거다. 공격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눌러서 자꾸만 받쳐놓고 산다. 공격적으로 사지 않으니까 매수 금액 대비해 가지고 시장이 별로 장중에 올라가지 못한다. 그래서 숫자만 보고 접근하면 위험하다. 하지만 어쨌든 절대 수량은 일단 매수하고 있는 그런 상태죠. 그래서 매수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눌러서 사는 모습들을 자주 나타나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포인트를 짧게 잡아야죠. 매매 포인트를. 장중 매매하시는 분들은 그냥 오래 보유하고 있으면은 하다가 다시 녹고 하다가 다시 녹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스캘핑을 한다든지 평소보다도 조금 방망이를 짧게 잡고 하시는 모습이 조금 더 적합했던 그런 현재 상황들입니다. 그 다음에 2시 55분 이후에 이제 뭐 장 마칠 때쯤 됐는데 약간 방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355로 콜옵션 왕개미가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자, 보시면 여기 요 자리죠. 갑자기 콜옵션 왕개미가 이게 기존의 왕개미 패턴은 아니에요. 그래서 갑자기 새로운 형태의 왕개미가 등장을 하는데 약 6억 이상 355로 진입했는데요. 이 355는 굉장히 큰 옵션물입니다. 자, 보시면 거의 거래가 없는 오늘 하루 종일 거래가 1분에 한 건도 잘 안 나올 정도로 거래가 없는 그런 옵션인데 갑자기 200계약이 3분 동안 막 들어오는데 가격 변동이 없어요. 거의 뭐 짜고 치는 고스톱 느낌으로 사버렸습니다. 어떻게 여기서 갑자기 200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었는지 의문이지만 어쨌든 거래가 됐어요. 가격 변화 없이 됐습니다.
진입하는 순간 누가 같이 먹어줬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보니까 미결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면 이제 개인들이 사면서 미결이 줄었다. 그럼 뭐예요? 매수하면서 줄었으니까 매도 포지션을 축소한 모습이 됐다라는 거죠. 개인의 매도 포지션이 손절로 축소되는 거겠죠? 그동안 가격을 보면 손절로 축소되는 거 개인들은. 근데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외국인은 기존에 있는 매수 포지션을 매도로 바꿨을 수도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외국인들은 이제 콜매도 포지션을 잡게 된 꼴이 됐는데, 그러면 이 16.7짜리, 16.45짜리 비싼 옵션물이 녹아야지 외국인들은 유리한 상태가 되는데, 그러면 시장은 약간의 하락을 보일 때 이게 높겠죠. 그래서 요게 이제 빠져나가는지도 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오늘 개인들이 요 33억 중에 6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게 사고팔고를 좀 반복해서 조금 여기 안에 몇 개도 녹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370 이상의 콜옵션과 함께 이제 같이 사들이면서 갑자기 오후장에 콜옵션 매수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좀 흔들렸죠. 결국에는 개인들이 이렇게 콜로 몰리면 시장은 잘 가기 어렵다라는 걸 또 뜻합니다. 그런 모습이 나왔고, 어쨌든 요거는 조금 다른 패턴이기 때문에 이제 별도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한양행과 셀리드 영향으로 오늘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일부 선물을 가진 대형주를 제외하고 바이오제약 쪽에서 이제 약세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HLB, 파미셀, 시젠, 알테오젠, 오스코텍 등 약세를 보였고요. 오늘 제약바이오 섹터를 보면 특히 코스닥 제약 지수에서 좀 제법 조정이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흔들었다. 여기서 외국인들이 장악했다가 파는 것 같아요. 지금 코스닥은 외국인들이 8월 5일 하단을 장악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선물을 계속 살폈지만 실제로 코스닥에서는요, 제약바이오 중심으로 이때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장악했습니다. 이때 이 8월 5일에 외국인들의 매수 금액은요, 최근 20년 역사상 세 번째 기록입니다. 세 번째로 많이 산 날이에요. 외국인들이 코스닥을 당시에 선물과 코스피는 사지 않았습니다. 근데 코스닥만큼은 8월 5일에 이 폭락 나왔을 때 개인들의 투매 그리고 반대 매매들을 받으면서 20년 내, 최근 20년, 2003년 이후로 세 번째 기록을 냈습니다. 매수를. 그리고 오늘은 20년 동안에 코스닥을 20년 내 무려 다섯 번째 매도를 하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매도 5등을 오늘 기록했고 8월 5일은 매수 3등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2003년 이후로. 엄청난 데이터긴 하죠. 그래서 오늘은 외국인이 받아놓은 걸 제약바이오 중심으로 오늘 좀 팔았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었던 날입니다. 이 3,351억이 상당히 큰 겁니다. 코스닥에서는. 유한양행은 렉라자의 미 FD 승인 소식에도 아침에 이제 증권사들의 목표가에 근접하니까, 뭐 11만 원 정도 이제 근접하니까 뭐 매도 물량을 쏟아내면서 윗거리 장대 음봉 마감을 했죠. 다만 투신, 금투, 보험 등 기관들은 유한양행 선물은 좀 매수에 가담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다음 셀리드는 설거지봉이 나왔어요. 아이고, 예. 셀리드는 최근에 이제 작전성 움직임이 좀 있었죠. 자, 보시면 오늘 거의 앞쪽 모양이 나왔는데 이거 시간외로 하한가 들어갔습니다. 결국에는 오늘 시간외까지 포함하면은 이렇게 하한가 앞쪽 모양이 완성이 되죠. 그래서 요게 작전성 움직임을 보이다가 한번 깨졌는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 백신 개발을 소재로 작전성 움직임이 끝나는 모습이 나타나고, 점화한가 이후로 시작군 점화한가로 하면서 바로 올라갔었죠. 하루 종일 이제 설거지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보통의 설거지는요, 일반적으로 보통의 설거지는 점화한가로 출발한 설거지는 점화한가로 출발한 다음에 장중에 이렇게 올라왔다가 한참 거래를 일으킨 다음에 이렇게 다시 하한가로 닫으면서 일봉이 앞쪽 모양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셀리드는 아침부터 하한가에서 물량 들어와서 다시 가는 척하다 또 들어와서 이런 식으로 천천히 물량을 터트리는 그런 방식으로 좀 넓은 설거지 파동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시간으로 하한가 들어가고 이후에 추가 하락이 유력한 상태가 되었죠. 대표적으로 옛날에 이제 몇 년 전에 생각나는 설거지 파동은 네이처셀이 대표적입니다. 네이처셀도 대표적인 작전성 바이오주 중에 하나였죠. 당시에 여기서 이게 2017년도인데요. 2017년 18년도. 그래서 엄청나게 크게 상승을 시킨 다음에 갑자기 잘 나가다가 점화한가가 나옵니다. 그렇죠? 이만큼 올라가다가 갑자기 점화한가가 나와요.
자, 확대해서 보면 여기 앞쪽 모양이 나오죠. 점한가 가가지고 장중에 어떻게 돼요? 장중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죠. 그래서 앞쪽 모양으로 끝나고 그 다음에 그 자리를 한 번 더 물량을 턴 다음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하한가를 보이고. 그래서 이거는 대표적으로 이제 설거지 마무리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고, 남은 찌꺼기들은 또다시 한 번씩 반등을 일으키는 구간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이제 여기 컵 형태로 이렇게 컵앤핸들 형태로 마무리되는 모습을 나타냈었죠. 이번에 셀리드도 거의 뭐 실적이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거의 뭐 상장 후에 거의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약대 어떤 한 공간에서 연구하는 기업인데, 이번에 이제 백신으로 한번 이슈를 붙이고 이제 다시 떨어지는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털어내는 거죠. 뭐 상장하고 아니 그 설립하고 거의 한 십수년간 매출이 0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몇 억씩 발생하다가도 이제 거의 뭐 항상 적자 기업인데, 원래 바이오들이 뭐 이렇게 꿈을 먹고 살지만 너무 오랜 기간 동안에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퇴출이 될 수 있습니다. 증시에서는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이런 영향으로 전체적으로 바이오들이 뭐 코로나주들이 최근에 강했던 것들을 조금 이제 조정도 나올 겸 해가지고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근데 외국인들이 역대급으로 역대 5등으로 좀 많이 팔았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다음 내일 만기인 위클리 옵션은 개인의 콜옵션 중심의 양매수가 좀 돋보이며 하방 압력을 키웠으나 만기일 당일 개인이 어디로 집중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 오전에 개인들이 양매수를 하는지, 콜풋을 다 사는지, 콜옵션에 집중하는지, 풋옵션에 집중하는지, 요거부터 살피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증시의 기술적으로 이제 흐름 보면은 또다시 변곡 구간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변곡 구간, 제가 이제 근래에는 이제 변곡 구간이라고 말씀드렸던 자리가 두 곳이 있었죠. 여기 구간, 여기 구간, 여기 구간 또 변곡에 진입했습니다. 요거는 뭐 변곡이라고 볼 수 없이 막 순간적으로 찍었던 거니까, 사실 변곡 구간은 이렇게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만들어집니다. 수학적으로 우리가 변곡을 얘기할 때는 이렇게 3차 함수 과정에서 요 구간을 의미하죠. 이렇게 요런 구간을 의미하죠. 그런데 증시에서는 이런 거 포함해가지고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 또한 변곡으로 볼 수 있습니다. 수학에서는 이제 극값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변동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1, 2주 정도 움직일 수 있는데, 이러다가 1, 2주 정도 이제 횡보하다가 변동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에 이제 직면한 수목금 일정이 즉각 발생시킬 수도 있는 거니까 1, 2주 정도야? 그러면 지금은 횡보겠네, 이렇게 너무 마음 놓고 있을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일정들 소화를 어떻게 하는지 보면서 더 빨라질 수도 있는 거고, 생각보다 더 길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변곡 구간이 있으니까 좀 변동성이 갑자기 터질 것에 주의를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변동성 지수도 20 위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20 위에서 놀 때는 언제든지 튀어 올라갈 수 있다 생각을 하시면서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종가에는요, 이제 코스피 선물은 투신이 신규 매도를 한 2,700억 정도 추가하고 마감했고요. 외국인은 소폭 매수를 추가해서 3,276억으로 환매수 중심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외국인은 코스닥 현물은 3,351억 매도고요. 근 20년 중에 다섯 번째 매도 기록을 보인 겁니다. 대여섯 번째 정도 돼요. 5등, 6등 정도. 그 다음에 코스닥 프로그램 비차익 매도가 2,811억이 나왔습니다. 2차전지 지수가 오늘 4%나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은 하락했고요. 즉 바이오 제약주 중심으로 외국인의 차익 매도가 많이 나온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차익 매도 많이 하고 반발 매수가 나올지 아니면 연속 매도를 할지 내일 흐름을 보면서 쫓아갈 필요도 있습니다. 이게 한번 꺾이면은 또 당분간 또 꺾이는 그런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바이오들이 한번 올라갈 때 또 연속으로 또 많이 올라가는 특징도 있죠. 제약 바이오 섹터가 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달러 선물은 오늘 외국인들이 649억 소폭 매수를 했고요. 외바닥 찍고 일단 터닝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현재 야간에는 1336원대까지 이제 회복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현재 1335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네요. 자, 이제 이번 주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남은 주요 일정입니다. 지금 이제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는 이제 곧 종료가 될 것 같고요. 22일부터 24일까지 잭슨홀 컨퍼런스 있죠. 이거 되게 중요하고 이번 주 중에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23일에 파월 의장 연설에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월가에서는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에 대한 명확한 시그널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던 먼저 이게 먼저예요. 고용 수정치 발표가 먼저고 그 다음에 새벽에 FOMC 의사록 공개가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이번 주의 변동성의 출발일 것 같습니다. 변동성을 보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슈들이 여기 수목금에 다 몰려 있으니까 특히 저는 생각보다 요게 좀 클 것 같거든요. 뭐 잭슨홀 미팅도 중요하지만 우리 장중에 펼쳐지는 이 금요일에 낮 시간 일본은행 우에다 일본은행 총재의 청문회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 그 엔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추가 청산 물량이 얼마나 나올지 가늠할 수 있는 뭐 그런 뭐 바로미터가 될 수도 있으니까 요 날 좀 장중에 우리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주에는 이제 미국장 종료 8월 28일 수요일 미국장 종료 후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8월 29일 새벽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남은 변동성 요소 여기 PC도 있고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면은 9월 고용 데이터도 있고 그 다음에 FOMC로 넘어가겠죠. 어쨌든 지금 변곡 구간에 와 있으니까 또 변동성에 주의하시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한 4일 동안 갭만 띄우고 혹은 갭 하락 후 거의 빨랫줄 횡보하는 모습이 많이 나타났잖아요. 생각보다 수급보다는 약한 모습으로 그러다가 이제 변동성이 갑자기 폭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구독자 정보 공유방에 아직도 안 들어오신 신규 구독자분들 계시면 유튜브 댓글에 있는 텔레그램 상담방으로 문의 주셔서 입장 코드 받고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네, 여기까지 마치고요. 내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